여러분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하나이글스의 뻔하디 뻔한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클리어의 뻔뻔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클리어고요. 저는 야구소년입니다. 2019 시즌 하나이글스의 가장 중요한 선수들, 그 선수가 누구죠? 아무래도 외국인용 선수들이죠. 외국인 선수들이 가장 중요한 시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잉 빼고 다 바뀌었어요. 호잉 빼고 다 바뀌었고 호잉이 작년 말에 못하는 부분이 좀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호잉이 얼마나 하느냐, 그리고 바뀐 선수들이 얼마나 또 해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호잉은 당연히 재계약을 할 거라고 봤었는데 투수들 중에 그래도 10승 투수도 나오고 해요. 그리고 육성형 투수로 용병들이라고 해서 남길 줄 알았는데 또 다 바꿨어요. 팀에서 좀 더 큰 목표를 위해서 이제 또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죠. 10승 투수도 있었고 투수 로테이션을 돌아주던 외국인 용병 투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수들을 바꿨다. 그렇다면은 뭔가 좀 더 위로 올라가기 위한 도약이 필요하다라고 팀에서는 판단을 했을 거고, 그리고 호잉은 재계약을 했다는 거는 적어도 작년만큼은 그 정도는 기대를 하고도 재계약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작년에 호잉이 끄트머리에 좀 성적이 안 좋았어요. 이거 인정? 인정. 성적이 안 좋았고 준 플레이오프에서도 좋은 성적을 보여준 건 아니었는데, 과연 그러면 호잉이 작년 상반기에 보여줬던 괴물 같은 모습을 다시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이 팬들이면 가장 먼저 들 건데, 그 부분은 좀 어떨까요? 분석을 당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지난번에 언급했듯이 후반기에 계속 체력을 떨어지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어요. 뭐 작년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전에 마이너 있을 때도 그런 식이라, 지난번에 말했듯이 그러면 체력 문제가 있을 거다. 음식에서 구단에서 신경을 쓰면은 이 문제는 충분히 극복이 되지 않을까. 먹는 거 뭐 잘 조절하고 1년 차가 아니고 2년 차니까 이제 본인도 알았을 거예요. 후반기의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알았을 거니까. 그거 말고는 사실 타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호잉이 아쉬운 건 없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만 해결된다면 타자 호잉은 크게 걱정이 없고, 다만 이제 몇 번 타순에 쓸 건지, 뒤에 누가 받쳐주고 3번으로 올라갈 건지, 아니면 본인이 중심에서 해결해야 되는지. 마이너에서는 4번을 치진 않았단 말이죠. 근데 오다 보니까 팀 사정상 4번을 꾸준히 치게 됐는데, 그게 아무래도 스트레스도 쌓였을 수도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은 호잉이 올 시즌 뭐 작년 같은 활약, 작년 상반기 같은 활약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작년 스프링 캠프 같은 경우는 용병 잘못 뽑은 거 아니냐, 진짜 수비만 보고 뽑은 거 아니냐 그랬는데, 개막전부터 기습번트 안타 치고 맹활약을 했고 1년 동안 좋은 모습 보여줬으니까 팬들은 적어도 작년 같은 모습만, 그거라도 좀 보여줘라, 이거를 원할 텐데, 호잉 뒤에 누가 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타순 조정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호잉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런 게 분명히 있으면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부담이나 이런 게 좀 적으면 좀 더 잘 치는 스타일 같아요. 견제가 적은 상태에서 했었는데 분석을 당했다기보단 견제가 심해져서 본인이 받는 스트레스가 생겨가지고 후반기에 부진한 것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결국 완화를 시켜주면 작년 상반기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럼 이제 투수 쪽을 봐야 되는데, 투수가 사실은 작년 10승 투수였던 샘슨이 재계약을 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이고 8-3진왕이었거든요. 그리고 휠러 대신 뽑았던 헤일도 안정적인 투구를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한영덕 감독이 원하는 그런 이닝을 먹어줄 수 있는 투수가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했고, 작년보단 또 올해가 기대되는 투수들이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나 했는데 싹 바꿔버렸어요. 어느 정도 성적이 보장됐기 때문에 팀으로서도 안전하게 갈 수도 있었는데, 올해는 더 이상 우리는 가을 야구 목표가 아닌 우승을 할 수 있는 1선발, 2선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내 투수가 약한 지금 팀 사정상 미래를 보고 좋은 선수를 뽑은 것 같아요. 사실 가장 아쉬운 게 이닝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 샘슨이나 다시 뽑은 헤일 선수가 6이닝, 7이닝을 좀 먹어주면 좋겠는데 5회만 겨우 막는 경우도 막 종종 생기고 이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고, 아무래도 감독으로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한 끝에 그냥 결별을 선택한 것 같아요. 결국에 샘슨은 이닝 이터적인 능력보다는 삼진 능력이, 헤일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은 이닝을 던지지는 못했어요, 생각보다.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감독 입장에서는 불펜의 과부하가 왔다고 보고 외국인 선수 교체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요번에 새로 영입한 선수가 서폴드와 벨이죠. 네, 그쵸. 먼저 체드벨 선수가 알아보면은 이 선수가 여러 가지 구종이 있어가지고 보면은 땅볼 유도형 투수기 때문에 내야 수비가 좀 중요하게 할 거라고 봐요. 땅볼 유도형 투수들이 온다면은 좀 쉽게 이닝을 좀 많이 먹어주는 그런 투수들이 온다면 차라리 팀으로서는 더 낫다고 보거든요. 체드벨은 과거 이브랜드나 아니면 엘버스 같은 이런 맞춰잡는 유형의 투수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좀 던져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체드벨은 맞춰잡는 유형의 투수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다른 투수 서폴드 같은 경우는 어떤 선수예요? 구위가 좀 좋거나 뭐 아니면 삼진 능력이 있거나 더 그런 우완으로 맞춰잡는 투수인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뭐 비교 대상도 헤일 같은 선수나 아니면은 뭐 타팀을 얘기하면은 브리건 같은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땅볼 유도형 투수기 때문에 내야 수비가 안정화된다면은 많은 이닝을 먹어주지 않을까. 지금 뽑은 선수들이 어쨌든 내야가 강해야만 할 수 있는 투수들을 뽑았거든요. 지금은 유격수 하주석을 필두로 해갖고 그걸 믿고 감독이 이렇게 뽑은 것 같아요. 결론은 체드벨도 그렇고 서폴드도 그렇고 삼진왕보다는 맞춰잡는, 그래서 이닝을 좀 더 많이 먹어주는, 둘 다 200이닝씩 던져줬으면 좋겠네요.
아프지만 않는다면 그렇게 하면은 불펜 과부하가 확 줄어들 거고, 그러면 우리 강한 불펜들을 좀 더 아껴 쓸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어쨌든 이 선수들도 까봐야 되는 거고 과거의 기록으로 유출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이 선수들이 그래도 마이너에서는 선발 경험이 꽤 많았던 투수들이라고 해요. 최근까지 선발 경험이 많긴 해요. 최근에 왔던 국내 투수들보다는 저희 팀에 왔던 게 주로 불펜에서 온 다음에 이렇게 선발로 전향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 선수들은 그 전에는 선발 경험이 많긴 해요. 근데 두 선수 다 뭐 지난 시즌에는 불펜으로만 좀 등판했다는 게 올 시즌에 어떻게 적응을 할런지도 좀 관건이라고 봐요. 지난 시즌은 불펜이었지만 올 시즌 다시 선발로 다시 준비한 만큼 체력 문제는 없을 텐데, 어찌됐든 메이저와 마이너보다 하위 리그인 KBO에서는 지금부터 적응을 하고 한다고 해도 꽤 준수한 성적을 올리지 않을까. 뭐 결론이 이래.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이닝을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일단은 불확실하다는 거지. 근데 불확실하다. 불확실하다. 왜냐면은 작년에는 불펜을 던져줬어. 근데 사실 옛날에는 잘해줬다고 해서 무조건 잘할 수는 없잖아요. 이닝을 많이 먹어주면 좋겠는데 더위에 적응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얘네 마이너에서는 많이 못 던졌어요? 그 전에는 꾸준히 그 전에. 던졌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많이 던져줬죠. 선발 경험도 많고. 많이 던지겠네. 던져본 놈이 던질 줄 알겠지 뭘. 아닌가? 두 선수 다 어리니까 또 몇 살이야 얘네? 30대 초반. 30대 초반? 아, 난 내 또래인 줄 알았어.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어리니까 뭐 그게 문제는 없는데 네. 그냥 혹시나 하는 거죠. 혹시나? 응. 자꾸 혹시나 하면 안 된다니까. 좋게. 그래야 우리 팬들도 좋게.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선발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닝도 많이 먹어줄 거고, 그렇게 되면은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듯이 우리 불펜 과부하도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한용덕 감독이 노리는 건 그게 아닐까. 그로 인해서 앞도 강하고 뒤도 강해지는 1타 쌍피를 노리는 그런 외국인 선수 구성이 아닐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닝을 먹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보면은 지난 시즌에도 샘슨이 뭐 잠깐 빠지긴 했었지만 그래도 전체 15위 정도 차지했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팀에는 그만큼 선발들이 이닝을 책임져줬는데 우리는 샘슨 말고는 그거를 못 채워줬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팀에서 제일 많이 던진 게 샘슨인데 15위면 타팀 2선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 1선. 근데 뭐 샘슨 중간에 쉬었으니까 또. 그것도 문제라는 거지. 그치. 아프면 안 되지. 샘슨이 신공 육아 아니야? 육아도 있었고 이거 아파갖고도 내려가. 그래서 이 두 선수뿐만 아니고 호잉하고 이 셋이 그래도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선수들이라고 해요. 호잉하고 벨이랑 친하고, 벨이랑 서폴드랑 또 친하고, 이렇게 해갖고 두루두루 친해서 서로 이제 친해지지 못해서 적응 못하는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그러면은 벨과 서폴드, 이 친구들이 잘 터져주면 우리가 가을 야구를 좀 더 길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거기다 플러스 호잉이 작년과 같은 20, 한 90에서 100타점 정도, 그리고 3할 정도만 쳐줘도 성공한 시즌이 아닐까. 아무튼 중요한 건 이 바뀐 외국인 투수 2명이 얼마나 해주느냐에 따라서 진짜로 이제 가을 야구가 얼마나 우리가 높은 데까지 올라갈 수 있고 얼마나 더 길게 할 수 있을지는 그 두 투수들에게 달려있지 않나, 그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 있겠네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영상에 대해서 안 좋은 점이나 좋은 점 그런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면 항상 참고해서 다음 영상 만들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이글스 팬들이 이야기하는 뻔하디 뻔한 하나이글스 이야기, 클리어의 뻔뻔한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우리 팀의 가장 좋았던 불펜을 분석해보는 시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